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오늘 검찰에 바로 갔어요. 주말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3일 동안 연휴였어요. 네. 쉽게 표현하면 검찰청이 문을 안 열어. 금토일. 그래서 급한 대로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오늘 바로 고소장 들고 갔습니다. 5천만 원은 무엇이요? 5천만 원이. 사람을 몰라 보고 50억도 아니고 5천억도 아니고 도대체 5천만 원을 가지고 사람을 얼게 말라고. 이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을 좀 너무 낮춰보는 거잖아요. 예. 돈 금액도 그렇고. 근데 그 금액이 진술 문제는 내용도 아니고요. 그렇고. 그러니까 금액이 우리 이제 웃으려고 예. 웃기려고 5천만 원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여러 가지 정황들이 딱 강기정 수석 5천만 원 받았다 이게 뉴스 조선일보에 터지면서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에 KBS 시사 직격에서 아주 비슷한 사건을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강기정 전 수석은 제가 봤을 때는 천을 타고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터지면은요 막 봉쇄를 하는데 공교롭게도 그게 예상이 돼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KBS도 그거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을 뭐네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막 나중에는 그 방송이 된다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방송이 됐던 건데 이야기 얼개는 그런 거예요. 증거는 없어. 사람들의 주장만 갖고 김봉현 야구선수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 댓글 그렇게 다셨더라고. 김봉현이가 강기정한테 돈을 줬다고 그런다고? 야구 인생 끝났네. 야구 인생 끝났네. 아니고. 김봉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강세라는 사람이 있어. 이강세라는 사람이 광주에 MBC 사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김봉현이 강기정 수석을 매개체로 해가지고 강기정 수석은 정책실장한테 전달하는 이 과정들이 섞여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건데 이강세도 김봉현한테 돈 받은 적 없다. 전달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주장이 왜 시사 직격의 이야기랑 비슷하냐면 그 당시에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 3명이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사장 김민성 씨 이 사람이 연예인이었어. 옛날에 탤런트였다고. 예. 이제 그쪽에 이제 교수 일을 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한국 한예종은 아니고요. 서울 종합 실용예술학교. 그렇다 치고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 문제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돈 횡령에 관련된 수사를 받다가 내가 당시 민주당 국회의원들한테 돈을 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 한명숙 사건하고 똑같아. 예. 소파가 있었다고 막 끝까지 주장을 하는데 소파는 없었어. 예. 결국은 이 사람은 집행유예로 나오고 나머지 국회의원들만 징역 살이를 했다고. 의원직 그러니까 정치 생명 끝나버리고. 예. 이 사건.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 지금 이렇게 연관됐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방금 푸나님이 설명하신 구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김봉현 씨하고 이강세 씨가 연관됐다는 그게 라임 사태라고도 하고 옵티머스라는 이름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들리는데 그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냥 돈 돌려막기 하다가 그냥 터진 거예요. 그게 이제 폰지 사기라고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사기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지만 말이 어렵지만 결국에는 돈 놓고 돈 먹기 하다가 내 돈 챙기고 남 돈 안 준 그런 사건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편법 탈법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그 핵심적인 주범에 대해서 수사를 하다가 검찰이 한마디 했겠죠. 우리한테 득될 게 없냐. 그렇게 탈탈 털다가 강기정 수석 이름을 끄집어낸 거죠. 자, 그래서 강기정 수석 건은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지만 KBS 시사 직격 내용을 한번 우리가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2014년 8월 21일 민주당의 신계륜, 김재윤, 신하경 이 국회의원이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 이사장이자 탤런트 출신인 김민성한테 직업학교를 실용예술학교로 바꾸는 교명 변경 법안의 처리 대가로 뇌물죄로 기소되었다. 이것이 이제 리법 노비 뇌물 사건인데 신계륜은 여러분들은 노 대통령 만드는데 굉장히 일조를 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엄청난 어떤 그 정치적 위상이 있는 국회의원이었어요. 아마 신계륜 여러분들 다 아는 이름일 거라고 보고요. 이 신계륜 의원이 당시에
정몽준 단일화 협상을 책임지고 진두주의였던 바로 그런 정도의 비중이 있는 사람이에요. 2014년이면은 언제입니까? 박근혜 때요. 다음에 김민성이 처음에 검찰에 소환된 시점은 2014년 7월 3일이었습니다.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일단 나가. 근데 검찰이 20일 정도 지난 후에 이 사건을 확대를 시켜요. 뇌물로 그러니까 학교 공금 횡령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 7월 3일 날이었는데 8월 21일 날 신계륜, 김재윤, 신학용이 기소가 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거 있잖아. 뇌물죄의 특성이긴 합니다, 그게. 뇌물을 줬다라고 하는 주장을 신빙성 있게 정황만 맞으면 받아주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때리는 방식으로. 근데 이 김민성은 이 사건으로 집행유예 받았고 나머지 국회의원들은 3명은 다 기소돼서 징역살이를 했다니까? 그럼 분명히 그 딜이 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집행유예를 딱 해주기 위해서 딱 2천만 원, 50억이 안 되는 48억 8천만 원으로 딱 해서 집행유예를 얘는 내보내주고, 그리고 처음에 이 김민성이라는 사람이 소환이 됐을 때 그때 혐의랑은 전혀 관계없는 신계륜, 김재윤, 김학윤, 신학윤 이 3명 의원에 대한 사실상 공소장 조작질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 CCTV 증거 자료라고 제출해 놓은 거를 봐도 직접적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고, CCTV는 이미 30일 지나면 삭제되는 거는 저도 노트북 분실하고 정보공개 청구하고 찾아다닐 때 너무 많이 경험하거든요. 근데 30일이 지난 것을 확보했어요. 확보했다는 것은 사전에 확보해 놓고 끼워 맞췄다라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결국 또 김기춘이 시켜가지고 만들어진 사건, 이런 걸 하명 수사라고 하는 거예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나가시지 말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이 사람들이 뇌물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유일하게 딱 김민성의 주장밖에 없는 거야. 진술밖에 없는 지금 김봉현하고 비슷한 케이스에 네.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이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의 비망록에 나옵니다. 김기춘이 한 말이에요. 독보소처럼 자란 DJ 노무현 정부 인사들이 두려움을 갖도록 사정활동을 강화하라. 정권과 대통령에 대한 두려움을 갖도록. 이게 2014년 7월 4일 날 있었던 청와대 이 수석 비서관의 이게 내용이에요. 그리고 나서 바로 김민성 그 학교 공금 횡령 이 사건을 수사한 게 7월 3일이었고요. 김기춘의 이 이야기가 나온 게 7월 4일이었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3명이 기소된 거는 8월 달로 넘어간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검찰이 김기춘의 하명을 받고 이걸 정치적 사건으로 엮어버린 거.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이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 김민성 씨가 그러니까 사실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행유예가 아니라 기소도 안 돼서 그냥 바로 방면이 됐었는데, 그 신계륜 의원하고 나머지 그 옥살이를 했던 의원들이 이제 출소했을 때 김민성 씨가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과를 합니다. 미안하다. 무릎 꿇고. 어쩔 수 없었다. 이 표현만 쓰고 내가 어떻게 했다는 구체적인 사과가 아니라 미안하다. 나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아까 뭐 집행유예가 아니라 그래. 집행유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집행유예로 이 사건이 끝나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법을 악용하는 건데 이 사람 김민성의 최종 횡령 금액이 48.8억 원. 그러니까 48억 8천만 원인 거야. 예. 근데 이게 50억 이상이 적용이 되면 집행유예가 어렵다. 특가법상. 그러니까 검찰이 김민성의 횡령 액수를 48억 8천만 원으로 맞춰준 거야. 50억이 넘으면 집행유예 불가능. 실형을 진짜로 살아야 되는 거죠. 냄새가 나잖아. 네, 저는 이거 보면서 그 김민성 씨가 누구냐면은 예전에
그 10대 때 봤던 하이틴 이런 잡지에 보면은 꼭 나오는 연기 학원이 있었어요. MTM 연기 학원이라고. 아, 알지. 그 MTM 연기학원 여기도 있었다. 네. 어. 엄마한테 그거 보내달라고 엄청 뺐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성공을 해가지고 서울 종합실용예술학교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 학원을 이렇게 키운 거죠. 예. 근데 이 학교에서 와 이렇게 50억 정도 이상을 횡령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게 일단 놀라웠는데 사실은 타겟이 김민성이 아니라 원래 검찰에서 잡았던 타겟은 신계륜, 김재윤, 신하균이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김민성을 그냥 쓴 거예요. 왜 그게 그 검증이 나오냐면은 이 김민성을 부르기 전에 이 신계륜, 김재윤의 4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소환하기 이전의 스케줄까지 검찰이 다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 만났던 CCTV 기록을 다 확보를 해놓고 있다가 김민성을 나중에 불러서 너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이 이 국회의원들을 만난 그 기록을 증언을 받는 거예요. 그 증언을 받아서 아 그래 그러면 네가 이 사람한테 얼마 줬다고 얘기를 해.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된 거죠. 많이 들어보는 근데 건데. 이거는 잠깐만요. 아까 정리 하나만 더 확실히 하고 넘어갈게요. 김민성에 대해서 뇌물 공여죄는 아예 기소도 안 했고, 그 말이 맞고요. 예. 공급 횡령은 48억 8천만 원으로 땡쳐주면서 집행유예로 그냥 풀어준 거죠. 그러니까 요게 우선은 이제 이 3명의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신하균 같은 경우는 나중에 결국 안철수 따라서 나간 사람이니까 뭐 그렇다 치고 그럼 이제 2명 신계륜, 김재윤 우리 쪽 의원이 지금 당한 겁니다. 김기춘에 의해서. 근데 이게 단순히 검찰의 장난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먼저 검찰 측면 하나 잡아야 되고 사법부 측면 하나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검찰 측면에서는요, 없는 죄를 만드는 것과 있는 죄를 덮어주는 것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무섭냐? 바로 있는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지금 김민성의 죄가 있다는 걸 검찰은 알고 있어요. 이걸 덮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뇌물을 받았는데 뇌물을 준 놈은 처벌 안 받잖아요, 지금. 맞아. 그리고 2천만 원 차이로 집행유예를 줘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김민성이라는 사람의 죄를 덮어주면서 얘는 바깥으로 빼냅니다. 그러면서 너를 덮어줄 테니까 쟤네들을 묶어넣을 수 있게 진술을 해라라고 하죠. 그러면 그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직접적 증거도 안 되는 CCTV는 사전에 준비를 해놨다가 거기다 끼워 맞춰요. 끼워 맞췄는데 그러면 이거 가지고는 당연히 무죄가 나와야 되거든요. 검찰이 증명을 실패했어요. 근데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이거는 사법부 비리까지 연결된 거예요. 네. 자, 어쨌건 그 과정에 그 청와대 김영환 전 돌아가신 분이죠. 김영환 수석이 비망록에 아까 말한 7월 4일 날 비망록만 있는 게 아니고요. 7월 7일, 7월 8일, 8월 5일 여기에 검찰이 아직 밖으로 공표도 안 했던 이 사람들 출석 일정 같은 것들을 이미 다 알고 있더라. 예. 거기에 지금 나와 있는 이야기고요. 여기 진짜 문제는 김기춘이 아니고 임관혁입니다. 임관혁 검사 지금 이런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관혁이 지금까지 뭘 했는지 그 사건의 주인 검사가 바로 임관혁이고요. 임관혁은 우병우 라인으로 알려져 있죠. 임관혁이 맡았던 사건들 한번 볼게요. 신계륜, 신하균, 김재윤 뇌물 엮어 퇴출시켰고 한명숙 뇌물 엮어서 옥살이 시켰고 정문의 문건은 덮었고 SK 분식회계 로비 의혹 덮었고 MB 하베스트 자연의 교권 덮었고 금호 아시아나 비자금 덮었고 성완종 리스트 덮었고 부산 LCT 게이트까지 덮은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윤석열의 명으로 세월호 특별수사단장을 맡고 있죠. 이 사건이 세월호 특별수사단장 맡고 나서 특별히 밖으로 지금 수사 뭐가 나온 게 없잖아요. 1년이 넘었어요 이게 예. 만들어진 지. 그때 그 세월호 그 가족 그 대책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임관혁이 했다는 이야기, 우리는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를 추적하는데 전문가지 사건 자체를 밝히는 데는 경험이 없다. 그래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런 개소리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 사람이 지금 덮었다는 여러 가지 의혹들 중에 한 가지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대한민국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특히나 제일 마지막에 등장했던 그 부산 LCT 게이트 있죠. 이거 지금 수사해도 충분하거든요. 그 규모나 그 범위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임관혁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동안
진짜 그 입막음 방패 뭐 이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진짜 대단한 경력이네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강기정 수석한테 지금 대입해봐도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김봉현, 이광세한테 네가 아는 사람, 만난 사람 리스트 쭉 써봐. 그래가지고 이 날짜에 누굴 만났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래 이 날짜에 만났어? 그러면은 졌다고만 말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액수까지 정해줬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기정 수석이 바로 그날 저녁부터 펄펄 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이제 옛날처럼 검찰이 혼연일체가 돼서 검찰총장 이하 수사 검사까지 검사 동일체로 뭘 움직이기 어려운데 이따가 이제 그 뭐 라임 옵티머스 이야기는 따로 섹션으로 이야기를 할게요.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런 측면도 있죠. 검사라고 하는 게 어떤 개연성 없이 뇌물죄의 특성이긴 해요. 줬다고 하는 사람이 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뇌물 줬다고 이야기를 하면 네. 근데 문제는 아까 김민성 같은 경우도 자기가 반대 급부를 받았잖아요. 뇌물 공여죄는 무죄인데다가 실제로 실형도 살지 않았단 말이에요. 딜이 이루어졌을 가능성. 다만 정치적인 고려들이 개입되면은 한 정권 흔들기에는 용이하게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근데 검찰들 입장에서도 검사도 관종 있고 관종 아닌 사람이 있거든요. 내가 봤을 땐 그래. 임관혁이나 이런 사람들은 관종급이면서 스타 검사로 발돋움해가지고 출세하고 싶은 놈들이야. 정권 안 바뀌고 계속 됐다면 아마 임관혁이는 검찰총장 됐을 거야.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 정치인 사건을 재판에서 요구 없이 주장하는 바를 조선일보랑 결탁을 하면 정권 흔들기에 얼마든지 동원된 가능성이 있다고 일단 보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단은 지금 강기정 수석 건하고 그 시사 직격 나온 내용이 굉장히 유사해 보여서 그 이야기를 일단 한번 해봤고요.